또 파스도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15세, 16세, 18세 등 연령별로 사용할 수 있는 파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모르실 때는 약사님과 상의하셔야죠. 맞아요. 약사들이 말하는 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약보다 더 좋은 생활 건강 꿀팁, 닥터프렌드 오리지널 컨텐츠 약사들의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온몸 여기저기 파스를 아무데나 막 붙이고 계시진 않으세요? 파스도 이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파스의 1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국에 가시면 파스 진열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파스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그 파스 브랜드 이름 말고 그 옆에 보면은 그 파스의 제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카타플라즈마, 플라스타, 패치 등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약국에도 파스 종류가 한 40가지도 넘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우선 카타플라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통 이제 습식 파스라고 하는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부드럽고 도톰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는 파스예요. 국소작용에 찜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근육이 뭉치거나 넓은 부위에 통증에 쓰시면 좋습니다. 허리 그리고 어깨 통증 이런 데 해당되겠죠. 또 플라스타 제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생겼죠. 네. 우리 일반적인 건조한 접착식 파스고요. 이렇게 얇고 신축성도 있어요. 보통 이제 소염진 통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접착력이 좋고 좁은 부위에 쓰실 때는 참 적합해서 관절통이나 넓지 않은 부위 통증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품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케토톱 이게 맞아요. 여기에 속하는 파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패치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패치형인데요. 1차적으로 부착부에 적용되는 약물이 혈류로 이동해서 전신으로 작용이 나타나는 제형이에요. 여러분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트러스트 패치 들어보셨죠? 예, 이게 여기에 해당해요. 요거는 붙이면 지속 시간이 길고요. 또 밀착력이 좋아서 운동할 때나 활동 중에 특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추천드려요. 플라스타 제형하고 비슷하지만 동전처럼 생긴 동전 파스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 파스, 롤온 제형도 있어서 우리가 손에 묻히지 않고도 바를 수 있어요. 파스의 종류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파스의 종류도 많이 문의하시지만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원파스를 붙이냐 냉파스를 붙이냐 이런 또 종류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로는 삐끗했을 때 통증이 오거나 붓거나 할 때는 냉파스를 이제 많이 추천하고 만성질환 오래된 허리 통증이나 이런 데는 온파스, 핫파스를 많이 추천하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사님. 쿨파스가 이제 쿨링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냉찜질을 기대하고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피부 표면에 시원한 정도이지 혈류량이나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삐끗하거나 다쳤을 때는 1차적으로 얼음 찜질 등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파스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거, 냉온은 본인이 골라서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파스도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냉온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 약을 구매를 할 때도 이제 성분을 보고 구매를 하듯이 파스도 구매하실 때 그 파스 안에 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파스의 성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멘톨이나 캄파살리산 등이 들어있는 찜질용 파스가 있고요. 미크로페나 플로비프르펜 같은 진통성 성분의 파스가 있어요. 진통제 파스를 붙일 때는 먹는 약 진통제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가급적 찜질용 파스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찜질용 파스를 쓰시고 통증이 많이 심하셔서 소염진 통제 효과를 보셔야 될 때는 소염진 통제가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상태 증상에 따라서 선택이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인 약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맞아요. 파스를 그냥 아픈 부위에 딱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부위나 그 상황에 따라 그 붙이는 방법이 달라지면 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파스를 또 특별히 붙이는 뭐 꿀팁 방법이 있을까요? 네, 파스가 부위가 이제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플 때는 가로보다는 세로로 또 척추 양쪽에 척추 기립근에 붙여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또 무릎이 아플 때도 있죠. 무릎에는 앞보다는 옆이나 뒤쪽에 붙이시는 게 훨씬 더 약물 흡수가 잘 되는 유리한 위치예요. 그리고 어깨에 또 붙이실 경우가 있는데 어깨를 주무르듯이 감싸서 가운데로 붙이시는 게 근육 모양에 더 적합하고요. 또 발이 삐끗해서 발목에 붙이실 때는 복숭아뼈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복숭아뼈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붙이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또 파스를 붙일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꼭 마른 피부에 붙이셔야 된다는 점. 땀이나 로션이 제거된 상태에서 붙여야 밀착도 잘 되고요. 약물 흡수도 잘 됩니다. 운동 전이나 땀이 난 상태에서 파스가 덜 붙으면 자극도 심해질 수 있고 흡수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후, 샤워 후 붙이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여름에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이제 잘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땀 때문에. 그리고 또 파스 아까 약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로 한 장만 딱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운데가 이렇게 척추뼈가 있고 양쪽에를 붙였을 때 이 흡수율이 더 넓게 광범위하게 그 약효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근육 결대로 붙이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혈류도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려면 어쨌거나 흡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육 모양에 따라서 붙입니다. 파스는. 파스가 의약품이잖아요. 일반 약들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스도 약이기 때문에 붙였을 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오래 붙이고 나서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병원 피부과도 방문하시고 약국에도 그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약이나 연고 같은 걸 또 사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파스를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붙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스를 보통 한 번 붙이면 아깝다고 또 오래 하루 종일 붙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맞아요. 보통은 파스는 8시간 정도 사용하시면 또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 기간 내라도 피부가 가렵거나 알러지가 생기면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두 번 해서 계속 붙이면 피부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쉬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피부에 붙이는 부착제가 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파스 붙이는 그 가상으로 뻘겋게 이렇게 가려움증이나 발진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붙이는 파스 외에 그 로션 타입이나 크림 타입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바르시면은 또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장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 장 쓰시는 거는 결국 약을 많이 드시는 거하고 같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파스도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15세, 16세, 18세 등 연령별로 사용할 수 있는 파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모르실 때는 약사님과 상의하셔야죠. 맞아요. 파스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 어른들한테만 붙여야 되는 파스 성분을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약사님과 의논회에 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여행을 가시면 그때는 일본에 더 그 제품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 파스 말고도 일반 의약품 여러 가지 제품들을 거기서 많이 사오곤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그 제품 종류군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여행 가서 그렇게 일본에 있는 파스나 약을 사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부착제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부착제가 부착제가 좀 잘 붙는 부착제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또 알러지가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간혹 파스를 뗄 때 이게 접착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딱 이렇게 파스를 떼내다 보니까 찰과상, 피부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파스가 좀 접착력이 센 거는 떼실 때 그 끝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벗겨내 주시고요. 정 안 될 때는 수분을 그 이렇게 조금 대시면 파스가 더 잘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파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뭐 카타플라스마 이런 거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뭐 고두심이가 붙이는 파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성분은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분을 일일이 보여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럼 약사님 믿고 이거 붙여볼게요 하고 가져가시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약사님 추천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해요. 사실 광고를 하는 제품은 또 광고비가 붙기 때문에 같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비싼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런 광고보다는 그 안에 성분을 확인하시고 또 기왕이면 가성비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꼭 광고에만 의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골 약사님이 추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파스입니다. 네. 자, 오늘 파스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파스만 구매를 하시다가 구매할 때 생각이 많아지시겠어요. 꿀팁 가득한 파스 수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